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공습하면서 시작됐고 여기에 미국까지 참전하면서 확전 우려까지 높아진 상황이었는데요. 개전 12일 만에 갑작스럽게 휴전이 이뤄진 배경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모두 장기전에 대한 이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개전의 명분이었던 이란의 핵 개발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핵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중동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러시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러시아에 입국하려면 러시아 정부가 만든 출입국 앱을 통해서 사전에 생체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앱을 사용하는 데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3일 저녁 SNS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그 이후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해 이란의 휴전 시작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니혼게제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 결정으로 나토 파트너 국간의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불참 결정의 주요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국내에 머무르면서 긴급 대응에 집중할 필요성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는 2022년부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국가를 정상회의에 연속 초청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4개국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15년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캐시오콜 뉴욕 주지사가 최근 뉴욕 북부에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는데요. 1기가와트는 약 100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 뉴욕주는 미국 최대 원전 사업자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주에 보유하고 있는 세 곳의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한 곳의 신규 원자를 건설한 방안을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미 파나마에서 사회보장기금 개정 백지화를 주장하며 시작된 시위가 이틀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북서부에 있는 보카스델 토로 지역의 시위를 소요사태로 간주하고 정부 비상세 선포에 따라서 군경을 투입해 난동을 부린 19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치안유지 활동 중 한 명의 사망자를 확인하고 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파나마에서는 연금 규정 개정을 놓고 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보카스델 토로 지역은 바나나 농장 근로자들의 파업과 사측의 대량 해고 등으로 해서 사태가 한층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섬과 미코노 섬이 관광객에 20유로 관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관광객은 여름 성수기 기준 1인당 20유로 우론으로 32,000원의 관광세를 내야 합니다. 비수기에는 1유로 우론으로 1,600원으로 가격이 낮아지며 성수기라고 하더라도 산토리니와 미코노 섬 제외한 다른 섬을 방문할 경우 5유로를 내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크루즈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과밀, 환경 파괴, 물 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그리스 정부는 관광세 부과로 관광객의 분산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키워드 헤드라인 뉴스에서 파나마 연금 개정 반대 시위 2달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달입니다. 잠깐 네. 혼동이 네, 있으셨습니다. 이틀이면 이렇게 큰일 안 났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속전속결. 네, 오늘 네. 아침에 또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뭐 자고 나면 뉴스가 새로 나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23일 저녁에 자신의 SNS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6시간 뒤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료하고 나서 그 시점부터 전쟁은 끝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12시간 동안 지속되고 그 시점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난 10일 발발한 양국 간의 군사 분쟁을 10일 전쟁이라고 칭하면서 24시간 후 세계는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축하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의 상대방은 평화롭고 존중받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전쟁을 끝낼 끈기와 용기 그리고 지혜를 축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은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었고 중동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그리고 미국 및 전 세계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휴전 얘기 나오기 바로 직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러니까 뉴스가 굉장히 빠르게 예.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미군 기지를 향해서 23일 오후 7시 30분쯤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미국이 이란 포르도 핵시설 주요 지점에 대해서 폭격을 가한 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은 미사일 14발을 발사했는데 13발은 격추가 됐고 한 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갔다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네. 미국인은 다치지도 않았고 피해도 거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보복을 했다는 체면은 세워주되 실제 피해는 최소화했다는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는 건데 이란 언론들도 이란 정부 이번 보복 공격을 승리의 선포 작전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미사일 공격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도 카타르의 공군 방어 체계가 이란 미사일을 차단했고 이미 기지 내의 인력들은 다 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미 이전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병력들 이렇게 다 대피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카타르 수도 도하 인근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는 평소에는 10,000명 정도 미군이 준하고 있었는데요. 말씀인 것처럼 지난주부터 대부분 병력이 이미 대피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미국 중앙사령부의 전진본부 역할하는 이 기지가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를 가정해서 이미 대피를 한 것이고 가장 유력한 표적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카타르 인접국의 영공도 이 공격 이후에 폐쇄가 됐는데요. 바레인도 공습 경보가 걸렸고 아랍에미리트도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중동 각국이 이란을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카타르는 카타르의 주권, 영공 그리고 국제법을 유엔 헌장에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네. 국제법에 따라서 이란의 공격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직접 대응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의 카타르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극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뭐 또다시 추가로 공격이 있거나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군요. 네. 어쨌든 이번 공격 때문에 카타르로 가던 항공기 수십 대가 회항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월세전을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두하러 가던 항공기가 사우디아라비아로 항로를 바꿨고요. 영국 런던에 출발한 항공기는 리야드로, 뉴욕에 출발한 항공기는 또 메디나로 목적지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고, 이집트 항공도 해당 지역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카이로와 걸프 지역 아랍 국가 간의 항공편은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튼 휴전 합의가 전격적으로 네. 발표가 됐는데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시간에 또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먹는 건 절대 포기 못해요. 네. 미국이 세계 각국에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혔고 유예 기간을 두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1대1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인도가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8일까지 잠정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다면은 미국이 인도 측에 예고한 26%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일단 옥수수, 대두 많이 수출하는 품목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반면에 인도는 그건 곤란하다라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농업계에 미칠 잠재적인 그런 부정적 영향과 유전자 변형식품과 관련된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인도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도 현지 언론들은 협상 개시 당시 인도 정부가 섬유, 가죽 제품, 의약품 물론이고 일부 엔지니어링 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 인도 이익에 부합하는 여러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관세 혜택을 바랬는데, 미국 협상 대표단은 합의 타결을 원하면서도 인도 측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그러니까 서로 관세를 없애고자 하는 품목이 다른 겁니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하고 나서 전격적으로 합의안에 대해서 인도와 미국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고 이것이 무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 합의가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 긴 협상의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인도는 제3자의 중재는 없었다. 우리가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네. 한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각 국가들과 1대1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 측에서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동 정세 때문에 워낙 미국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시간을 많이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7월 9일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물론 데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어쨌든 만약에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관세율이 10%에서 24%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미국은 지금까지 협상을 체결한 나라가 영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협상에서 이제 한 진전이 지금 달도 아니죠. 한 한 2주 주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예. 진행이 좀 지지부진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이지 않는 경쟁. 네, 일론 머스크의 전기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무인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차세대 이동수단을 둘러싸고 이 IT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머스크 CEO가 현지 시각 22일 날 자신의 그 SNS를 통해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22일 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로이드 통신에서는 오스틴 시내에서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보이지 않는 네. 아무도 보이지 않는 테슬라 차량이 로보택시라는 표시와 함께 운행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복잡한 교차로 등 구간이 없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일단 시범 운행이 되고 있고요. 네. 사고에 대비해서 원격으로 개입하는 운영자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차 안에는 네. 아무도? 움직이는 차 안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운전자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날 테슬라가 이 오스틴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금 한 10대 정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오스틴 시내에 대비해서 이게 절대 많은 대수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작은 개수를 가지고 일단 해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머스크 CEO는 로보택시의 성공적 출시를 축하한다라면서 자축했고, 테슬라 AI 소프트웨어, 칩, 설계팀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면서 지난 10년간의 노고가
결실을 맺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정액 요금,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4.2달러 우선으로 5,700원을 내면 로보택시를 탈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조금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머스크 CEO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테슬라가 내년 말까지 미국에서 수십만 대, 어쩌면은 100만 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오스틴뿐만 아니라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겨우 시범 운행을 마쳤습니다만 이제 구글의 웨이모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언론들은 한때 선구자였던 테슬라가 이제 구글 모회사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웨이모는 LA,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이미 운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워싱턴 DC 등 동부 지역으로 서비스를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웨이모의 유료 운행 건수가 주당 25만 건을 이미 돌파했다고 하니까 웨이모가 지금 좀 빠르게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지난달 웨이모는 유료 운행 횟수가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바이두의 아폴로고 역시 누적 탑승 횟수가 1,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시범 운행 중인 아마존의 죽스도 최근에 차량 생산 시설을 열어서 앞으로 빅테크 3사가 무인 택시 경쟁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래의 모습이 되겠네요. 맞아요. 가까운 미래. 그쵸, 예, 지금 가까운 시범 미래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 돈을 받고 운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It's not my fault. 내 잘못 아니야. 네, 맞아요. 이거 뭐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 있거나 그러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잘못 아니야. 너무 네 탓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주요 성인물 사이트에 대해서 연령 인증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네.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프랑스가 최근에 주요 성인물 사이트에 대해서 연령 인증 의무화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즉 이 얘기인즉슨 미성년자가 이런 부적절한 성인물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해당 성인물 플랫폼들을 운영하는 에일로라는 회사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다라면서 반발한 겁니다. 2월 초부터 자사 사이트를 프랑스에서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파리 행정법원이 에일로라는 회사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된 건데 네. 해당 명령이 유럽연합 법률과 적합성을 고려한다면서 잠정 중단시킨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결정에 반대해서 최고 행정법원인 국무위원회에 다시 한 번 더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회사 측은 더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를 물론 세울 기회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정부 조치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우회해서 이용하는 사용자가 더 늘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킹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플랫폼이 먼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자기들 같은 회사가 이렇게 이걸 올려서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회사가 기기 단위에서 연령 인증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이런 회사들을 압박을 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해당 플랫폼들은 프랑스 내에서 일일 방문자 수가 7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또 프랑스 미성년자의 40%가 이렇게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성인물 사이트에 대해서 연령 인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아동 청소년 보호하는데 네 잘못 내 잘못 맞아요. 이게 따질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남녀 평등 대 남성 공포증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본 최대 규모의 여자 대학교가 남녀 공학을 추진하자 반대 서명에 3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아, 네. 일본 효고에 있는 무코가와 여대가 최근에 2027년부터 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한다면서 학교명은 무코가와 여대가 아니라 무코가와 대학으로 변경한다 밝혔습니다. 네. 그러자 학생들, 재학생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측은 남녀공학 중단 및 연기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3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한 겁니다.
이 서명을 보면 여자 대학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내가 학교를 온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회와 의견 교환 개최 1학년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여자 대학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취하면 회의체 그리고 논의 등을 여러 가지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서명 사이트에서 재학생들은 일본 최대 여대이기 때문에 뭐 남녀공학을 한다거나 폐교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이 학교에 왔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재학생은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과거에 굉장히 심한 남성 공포증이 있어서 이 학교에 왔는데 자기처럼 여대에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떡하냐라면서 네.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일단 서명이 7월 17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네. 20일에 학교 이사회 제출될 예정이고 대학 측은 오는 7월 28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렇죠. 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맞아요. 바뀐 학교가 몇몇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휴가는 갈 수 있지만 결근입니다. 이거 네. 어떤 내용인지. 휴가를 갔는데 웬 결근? 네. 이거 뭐지 싶으시죠? 말레이시아에서 직장 상사가 휴가 중인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공유해라 이렇게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휴가를 왜 간 걸까요 도대체? 네. 이 말레이시아 여성은 지난 10일 날 회사에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의 상사가 회사의 새로운 규정이라면서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만약에 실제 위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당신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엄포를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여성이 말레이시아 한 섬으로 휴가를 갔는데 좋아요. 공유할게요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부당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공유를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상사가 전화를 계속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여성이 이제 노동법에 이제 뭐 법에 대해서 이제 호소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말레이시아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간 최소 8일 동안은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요. 네. 만약 입장을 바꿔서 네. 이 상사분의 위에 계신 어떤 임원분께서 이 상사에게 당신도 해외 나갈 때 그렇죠. 나한테 위치를 공유해. 그러면 이분이 과연 알겠습니다고 할까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 이건 제가 보기 약간 놀부심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휴가 그쵸. 가서까지 아니면은 위치 공유를 하자면 무단 결근이다. 네. 좀 너무 나간 그렇죠. 조치가 아닌가 이거는 하는 생각이 들긴 출근하는 하는데요. 것과 휴가를 구별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시카고의 노래 Will You Still Love Me 들려드립니다. Take me as I am, put your hand in mine, now and forever. Darling, here I stand before you now, deep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측근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해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정 발목 잡기라며 첨예하게 맞서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는 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이 봉합되는 기류입니다. 전공의 대표로 의정 갈등 국면에서 투쟁 기조를 이끌어왔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8.7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올랐고 202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조기 봉합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도 1% 넘게 오르며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귀촌 가구가 31만 8,658가구로 전년보다 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 가구는 8,243가구로 전년보다 20%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러시아가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생체정보를 사전 등록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이 내용 전해드릴 텐데요.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선근입니다. 네. 자, 일단 우리나라와 러시아 무비자 입국 가능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한국에 계신 그 주변 분들도 러시아를 무비자로 입국한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상호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이 사증 면제 협정은 지난 2013년 11월에 체결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고, 지난 2022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것을 빼면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른 국제 정치적 관계 경색 속에서도 네. 우리나라와 러시아 국민들은 상호 무비자 방문이 10년 넘게 현재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상호 방문에 있어 근로나 장기 유학 또는 상조 목적 방문은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만, 관광이나 단기 단순 방문은 비자 없이 60일 체류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1년 9월부터 전체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인 K2타 제도를 도입하여 러시아인들은 무비자 입국을 위한 사전 등록을 해왔었습니다만, 네. 러시아를 무비자 방문 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함해서 특별한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여권만 들고 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러시아에 갈 때는 생체 정보, 개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거네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러시아 당국과 언론들 그리고 주 러시아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도 알리고 있는데, 네. 일단 휴대폰에 RUID, 즉 루아이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계정 생성을 위한 회원 가입을 하고 출발지, 입국 목적, 입국일, 출국일, 방문 지역 등의 입국 정보를 입력한 후에 여권상의 사진과 본인 안면 사진 그리고 본인 음성 녹음의 생체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제출하면 이 루아이디 개인 계정으로 검증 결과를 받은 후에 입국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인데요. 네. 예, 중요한 점은 치료나 중병 또는 친인척 사망 등의 긴급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한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누 아이디 정보 전송이 최소 러시아 입국하기 전 72시간 전에 제출되어 결과를 받아야 러시아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러시아 도착 후 입국 심사에서는 본인 여권과 함께 이 누 아이디 검증 결과를 제출하고,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심사대에서의 안면 사진과 지문 정보를 제공하면 심사대에서 이 모두를 대조 검증하여야만, 그리고 검증이 완료되어야 러시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번 러시아 무비자 방문 전의 사전 등록 제도는 오는 다음 주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조금 전 언급드린 그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 여권 심사대에서의 안면 사진과 지문 정보 제공이라는 1단계 조치에 이은 2단계 조치라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외국인들의 이 러시아 방문 절차가 강화되는 모습인데 그 목적, 이유는 어떤 걸까요? 예, 일단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될 듯합니다. 네. 그 첫째로는 그 아마 뭐 우리나라나 미국 또는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무비자 방문이라 하더라도 사전 등록제의 일환인 이 전자 여행 허가제를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러시아 역시 일종의 그 사전 등록제의 시행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듯한데, 그 바로 간단한 서류만으로 러시아를 무비자로 입국해서 취업이나 노동이 가능한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노동자들과 방문객들에 대한 관리를 둘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예, 사전 등록 어플이라고 전해진 이 누 아이디에 알려진 지원 언어의 경우에 네. 러시아어와 영어를 기본으로 카자흐어, 키르기즈어, 타지키스탄어, 우즈베거의 아르메니아어로 지원될 것으로 알려진 것만 보아도 이 제도 시행 이유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네. 예, 러시아의 경우 일명 3D 업종으로 불리는 노동 분야의 인력을 그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로 유지해 왔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특히 아마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2024년 3월에 모스크바에서 발생하여 145명이 사망했던 그 공연장 테러 사건에 연루되는 등의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측면에서 러시아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 현재 중앙아시아 출신 방문객이나 특히 노동자에 대한 그 러시아 입국이 제한되거나 강화되면서 러시아의 건설이나 생산 분야 등의 일부 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또 그 7월 1일부터 시행이고 72시간 전에 그 제출하고 결과까지 받아야 되면 이번 주말쯤에는 7월 1일 입국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는. 예, 예. 근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아직 다운로드 안 되기도 하고 좀 혼란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사전 등록과 이 생체 정보 등록을 위한 이 누 아이디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가 어제까지도 불가능했다는 점으로, 일단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는 그 러시아 연방정부 디지털개발부에 공식 확인한 내용을 공지하면서 네. 오늘 6월 24일부터 업로드가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다운로드는 그 일반적인 웹스토어나 네. 그 러시아 전용 웹스토어인 루스토어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시스템상 과연 예정대로 다운로드가 될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해봐야 될 듯하고, 네. 예, 다운로드가 되어도 조금 전 설명드린 사전 등록과 생체 정보 입력이 제대로 운영될지는 또 아직 그러니까요. 미지수라겠습니다. 네. 예, 실례로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었죠. 그 외국인들의 러시아 휴대폰 개통과 관련해서 네, 네. 예, 고수슬릭이라는 러시아 정보 어플과 은행 정보 그리고 통신사 정보가 모두 일치함에도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완료 결과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주변에 자주 있어서 이번 러시아의 무비자 입국 시에 그 사전 등록과 생체 등록도 뭐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네. 꼭 주의하거나 유의하셔야 될 듯합니다. 예, 7월 1일 시행이지만 초기에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지 이틀이 안 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확전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중동 분쟁이 갑자기 또 멈춰서는 형국인데요. 하지만 이 전쟁의 원인과 배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네. 그래서 많이 바쁘셨죠? 네. 준비된 내용을 조금 바꾸시느라고. 네. 예.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는 23일 오후 8시 8분, 뭐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 한 7시 정도 되겠죠? 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 이루어지기로 전적으로 합의됐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트럼프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양쪽의 작전이 종료된 6시간 뒤에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또 12시간 뒤에는 이란이 뒤따르고 다시 12시간 뒤에는 전쟁이 종료된다. 이렇게 상황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가 이른바 12일 전쟁을 종식한 인내심과 용기 그리고 지혜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 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란을 축복하고 중동을 축복하고 미국을 축복하고 전 세계를 축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네. 뭐 어제까지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이란 뭐 체제 교체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갑자기 이제 뭐 휴전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좀 당황스럽긴 하는데요. 먼저 이 휴전 직전에 이란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오히려 협상의 시작이다 이 공격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휴전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네. 카타르에 위치한 알 우데이드 미군 공군기지를 향해서 이란이 1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즉각 아무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3시간 뒤에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공격을 사전에 통보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 이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전쟁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글 말미에 이란은 하고 싶은 대로 다 대응을 다 마쳤고 이제 네. 증오를 끝내고 평화와 조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이 같은 길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공고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하겠다. 이제 의사를 밝힌 거죠. 오히려 그렇죠. 이 공격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네.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엑시오스에서 대통령의 목표는 이제 전쟁을 끝내는 데 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그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우리는 협상을 원한다. 더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양쪽이 일종의 약속 대련을 하고 나갔고서 서로 이제 우리 공격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 미리. 자 이제 끝났지. 고맙다고 했으니까. 끝났지 하고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의 보복 공격을 했다고 체면 치레하고 네. 미국도 아무 피해 없었다. 괜찮다 하고 이제 휴전하자. 이제 평화를 하자.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된 거죠. 예전에는 이제 약속대로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미리 알리고 알고 있었고 대비도 했고 네. 네.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과 이란은 이미 2020년에 이런 약속 대련식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를 방문하던 가셈 솔레이만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암살했습니다. 네. 이란은 보복하겠다 하고 닷새 뒤에 이라크의 알 아사드 미군 공군기지 등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피해 별로 없었어요. 당시 이란은 이라크 정부에게 미사일 발사를 미리 고지했고 그래서 미군이 피해를 예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도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양쪽이 서로 미리 얘기를 하고서 약속 대련을 한 거죠. 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등에 대해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체면 치료용으로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런 체면 치료용 약속 대련 형식의 보복 공격을 가했고 네. 결국 휴전으로까지 빨리빨리 나가게 된 거죠. 그러네요. 이란이 이렇게 빠르게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보복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과 휴전을 합의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텐데요. 이번 이란의 형식적 보복 공격을 이야기한 것이 어제 있었던 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죠. 그런데 이 역시 일종의 약속 대련 형식의 공격이 아닌가 하는 그 얘기가 공격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네, 공격도. 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기 전날에
이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은 한 번뿐이고 제한적인 작전이다. 백악관은 이란의 체제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계획하지 않는다. 이 공격은 모두 미국이 계획한 것이고 확전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란도 포르도 등에서 농축 우라늄 및 관련 시설들을 미리 이동시켰다고 하는 거죠. 아, 이란도 미국의 핵시설 복귀국을 이미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란도 미국의 미군 기지에서 미리 고지를 해줬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마무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휴전 뭐 이렇게 발표는 났는데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없지도 않았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카타르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에게 휴전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30분쯤에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보도가 떴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충돌을 이른 시일 내에 끝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마치고 군사적 충돌을 종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관료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네. 아랍 관료들도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을 끝내려 하고 있고 이란 쪽에 이런 것을 전해달라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휴전은 미국이 이란에게 약속대련식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휴전을 제의하고 또 이란은 미국의 약속대련식 보복 공격을 하고 나서 서로 체면을 살리고 합의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사실 매우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 더 확전이 될까 네. 미국까지 네. 참전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약속 대련식의 보복을 주고받고 이제 전격 휴전한 이런 네. 상황인 건데 근본적인 배경을 좀 짚어주실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중동에서 번져서 장기전의 수렁에 빠진다는 것은 이란,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전 세계 모두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담이 큰 일이죠. 그럼요. 네. 애초부터 이 전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공격을 시작한 이스라엘 쪽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한 나흘 전에 이스라엘 모사드 간부의 말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방공망이 소진되고 있다. 즉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주는 요격 미사일이 수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피해가 늘고 있다. 앞으로 1일 내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이란 승리를 하고 전쟁을 끝내야 되는 기회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곤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 가서 좋을 건 없다. 오래 가서 이스라엘도 버티기가 힘들 거라는 예. 얘기죠. 2주 이상은. 이란 역시 피해가 막심하는 건 뭐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이죠. 네. 미국도 트럼프가 전쟁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전쟁은 오히려 끝내겠다고 했죠. 처음에 끝내게 시작이. 했는데 자기 근데 중동에서 네. 지금 확전이 되면 그렇죠. 감당하기 힘들죠. 그 공약 파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을 완전히 중동에 발목 잡히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란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았지만은 계속 미사일로 반격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로서는 장기 전쟁의 수렁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최근 며칠 동안 트럼프의 협박이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런 것들은 어쩌면 트럼프가 자신의 강력한 대처가 이란을 무릎 꿇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장이 아니었나는 전술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다행히 휴전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모든 문제가 끝인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이란 핵 개발 문제 삼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을까요? 전쟁 휴전된 것 같은데 이 문제 전쟁의 시작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서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폭격했던 22일에 폭격 뒤에 이란의 핵시설이 지워졌다.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쓰면 뭐 싹쓸이 시켰다. 뭐 이런 표현은 지워졌다 이런 표현을 네. 썼습니다. 근데 완전히 파괴됐는지 정확한 표현이 있을 때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번에 공격에 나서면 잘 알다시피 포르도 지하실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기존의 폭탄으로는 잘 안 되니까 대형 벙커 버스터 GBU-57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터뜨려야 되고 미국만이 그걸 갖고 있어서 참전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전부터 이 벙커 버스터 폭탄으로도 포르도 핵시설을 폭파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험 감소청에서는 그 이전에 벙커 버스터로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을 폭파할 수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재래식 공격을 한 다음에 전술 핵무기까지 동원해야지 폭파시킬 수 있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포르도 핵시설은 산악지대 지하에 있어가지고 네. 벙커버스터가 실전에서 그렇게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국방위협 감축청의 부청장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소장은 벙커버스터 폭탄에 대해 그걸로 단 한 번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핵 프로그램을 6개월이나 1개월 정도 늦출 수는 있을 것일지도 모르겠다. 네. 그저 텔레비전에서 멋지게 보이겠으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트럼프 역시도 벙커버스터로는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잘 없었다고 하고 가디언이 보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미국이 포르도의 벙커버스터를 무려 12발이나 투하했습니다. 네. 포르도 핵시설이 파괴되고 불능화됐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설사 터널 정도가 붕괴되고 내부 시설이 파괴되지 않았다 해도 기존의 핵시설은 물론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란으로서는 이 포르도 핵시설을 당분간 사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속이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한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네, 네. 문제는 핵을 둔 이란과 미국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이란은 이미 이 고농축 우라늄을 거의 딴 곳으로 옮겼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농축 우라늄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J.D. 벤스 부통령도 이란 폭격 뒤에 방송과 회견에서 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온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란 쪽도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의 폭격 이전에 이미 옮겼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제 원자력 기구 5월 보고에 따르면은 고농축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즉 현재 순도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408kg이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은 기존 포르도 시설에서는 한 2, 3일만 재처리하면은 순도 90% 이상의 무기급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고 이 무기급 우라늄을 갖고서 이론적으로는 3주 안에 10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핵무기 실제로 만들려면은 핵탄두도 만들어야 되고 소형화시켜도 미사일을 탑재시키기 때문에 여러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한 2년 이상 걸리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 고농축 우라늄을만 있으면은 이란이 네. 핵 개발을 재개하는 건 큰 시간이 걸릴 뿐이지 큰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네. 이란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지난 2003년에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종교 칙령인 파트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 칙령은 현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미국 정보기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 더 급박한 상황에 몰린다면은 이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서 짧은 시간에 원시적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폭탄을 딱 만들어서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식의 그런 그걸 만들건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미국 정보기관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치닫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갖다가 미국 정보기관이 계속 흘렸습니다. 미국 언론들한테. 네, 네. 그러면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란의 핵 능력을 뭐 불능화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핵 문제를 놓고 다시 협상을 해야겠죠. 이제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죠. 이제. 네. 하지만 이 문제가 쉽게 타결될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유도 사실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다가 미국은 이란한테 고농축 우라늄 농축을 하지 말아라. 너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이란은 그건 우리가 꼭 해야겠다. 우리는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 부딪히다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렇죠. 이때가 번지게 된 거죠. 네. 이번에도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이란 핵 문제 합의가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합의된 포괄적 공동이해 계획 수준에서 더 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이 이란과 핵 합의를 했습니다. 좋다.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사용해라. 그리고 네. 제재도 해제하겠다. 그리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저농축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그걸 깨버린 거죠. 깨버리고 다시 하다가 협의가 안 돼 갖고서 이렇게 전쟁까지 이루어진 게 된 거죠. 트럼프로 이 문제가 어찌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 이번 공격으로 협상력을 잃었을까 안 했을까 전문가들은
계속 미사일 반격을 하는 것보다 협상력이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또 트럼프는 이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2015년 합의 때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약간 틀어가지고 네. 봐라 내가 합의를 해냈다. 우리가 그렇죠.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승리를 할 것이다. 전문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겨레 신문 정희기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